꼭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인쇄한 2차 시 학습지, 그리고 한 가지 더 2차 시와 관련한 연습 문제, 이거 꼭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는 메모장 혹은 연습장, 필기할 게 많잖아요. 세 번째, 필기도구. 이런 것들 모두 꼭 준비해야 해. 그리고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고 수업할 준비를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송태선 선생입니다. 올바른 발음과 표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촉촉히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봄비는 촉촉히 내리지만 뼛속까지 스며들어 오래도록 남아 있습니다. 제 강의도 봄비처럼 깊이 오래도록 남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시작해 볼까요?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 배웠었던 것이 바로 음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음성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는 소리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 음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소리들 중에 의사소통을 위하여 쓰이는 소리가 바로 음성이었습니다. 이것과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음운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여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는데 음성이 실제 발화하는 소리라면 음운은 머릿속으로 상정하는 가장 이상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운에는 분절음운과 비분절음운이 있었는데 비분절음운은 소리의 길이, 높이, 세기 따위를 가리키며 분절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합니다. 음소는 경계가 뚜렷하여 구별할 수 있는 음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자음과 모음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동반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고 모음은 장애를 동반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이 음소들이 모여서 음절을 이룹니다. 음절이란 한 뭉치의 소리덩어리, 가장 작은 발음의 단위였습니다. 우리말에서는 글자 단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각 글자들은 전부 모음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음절수와 글자수와 모음의 수는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절과 약간 헷갈리는 것이 바로 어절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어절은 말할 때 꼭 붙여서 발음하는 단위로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입니다. 띄어쓰기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어절들이 모여서 구와 절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구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단위였고 절은 주어, 서술어를 갖추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단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배운 것이 형태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였습니다. 여기에서 의미란 실질적인, 사전적인 의미와 형식적인, 문법적 의미를 모두 가리키는 말로서 자립성을 기준으로 자립형태소, 의존형태소, 그리고 의미를 기준으로 실질형태소와 형식형태소로 나누었습니다. 이 형태소보다 약간 더 큰 개념이 바로 단어였는데 단어란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단어는 반드시 한 어절로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에는 조사가 있죠. 그래서 또는 그 말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붙습니다. 단어는 그러니까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이에 준하는 말 또는 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이 단어를 성질이 유사한 것끼리 갈라져 묶은 것을 품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품사는 9개, 사자가 붙은 것,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것들이 품사였습니다. 이 품사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혼동하는 것이 바로 문장 성분이었는데 문장 성분은 어절이 기본적인 단위였습니다. 문장 성분이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각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배우고
형태소와 단어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도 했는데 이제 형태소와 단어 구분과 관련된 내용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형태소와 단어 연습 문제를 한번 풀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올바른 발음과 표기 2차 시 학습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외에도 형태소 단어 연습 문제 2차 시라고 되어 있는 학습지도 같이 인쇄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안 한 사람은 잠시 멈춰주고 학습지를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풀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습 문제 여러분들 미리 풀어왔나요? 미리 풀어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42명만 이거 풀었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잠시 멈추고 네 문제밖에 없는데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잠시 멈춤. 예, 전부 풀었나요? 전부 풀었나요? 예, 풀었다고 하는군요. 안 푼 사람, 엎드려 있는 사람, 잠에서 깨어나세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키가 큰 그를 매우 사랑한다. 약간 어색한 문장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 문장을 골랐습니다. 나는 키가 큰 그를 매우 사랑한다 라고 하는 문장. 하나의 문장이죠. 키 큰 사람만 좋아하지 마세요. 저처럼 보통인 사람도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예, 여하튼 이것 단어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단어, 나라고 하는 것은 대명사 단어이네요. 는, 조사네, 단어, 키, 명사, 가, 조사, 큰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고 하는 형용사 어간에 어미, 니은이 붙어서 얘가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용언, 즉 동사와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어간뿐만이 아니라 어미까지 있어야 하나의 단어라고 말을 했죠. 크니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 그 대명사 하나의 단어를 조사, 매우, 부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예, 얘도 나눌 필요 없습니다. 사랑을 빼고 한다라고 하는 것 혼자서 쓸 수 있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붙여서 사랑한다. 이것이 한 어절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랑한다가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나는 키가 큰 그를 매우 사랑한다. 이렇게 단어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형태소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런데 형태소를 딱 나눌 때 주의해야 되는 거, 키, 큰, 사랑한다. 이것 주의해야 합니다. 키라고 하는 것 어찌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키라고 하는 것 어떤 말에서 온 말일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높이라고 하는 명사, 길이라고 하는 명사 아나요? 높은 정도가 높이였고 긴 정도가 길이였어요. 마찬가지로 크라고 하는 형용사 어간에 이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바로 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이렇게 형태소를 나누어야 할 거예요. 큰 얘 같은 경우는 크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 니은이라고 하는 관형형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 얘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형태소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 하라고 하는 동사를 만들어주는 접사가 붙어서 사랑하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거기에 니은이라고 하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고 다라고 하는 종결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랑 더하기 하 더하기 니은 더하기 다 이렇게 네 개의 형태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형태소는 결국 나, 는, 키, 크, 이, 가, 크, 니은, 그, 를, 매우, 사랑, 하, 니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예, 이거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나, 그, 그, 매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 것들은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 조사와 접사, 어미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자립, 혼자서 쓰일 수 있는 것은 단 4개밖에 없네요. 나라고 하는 것, 그라고 하는 것, 매우, 사랑. 나머지 것들은 혼자서 쓰일 수 없는 문법적인 의미를, 의존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의존 형태소는 혼자서 쓸 수 없는 형태소. 예. 여하튼, 그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 문장은 구름이 비로 바뀐다라고 하는 문장. 예. 이 문장 보면은 먼저 단어로 나눠볼까요? 단어는 어떻게 나누면 될까? 구름, 이것은 나눌 수 없죠?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비명사로 조사. 바뀐다. 여러분들 이제 알죠? 얘가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구름이 비로 바뀐다. 이렇게 5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구름이 비로 바뀐다라고 하는 문장이네요. 그런데 바뀐다 위에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놨네요. 이것 형태소로 나눌 때 유의해야 할 거예요. 이 바뀐다는 어떻게 나누면 될까? 바뀌, 니은, 다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에서 왔을까? 네, 바꾸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바꾸라고 하는 용언의 어간에 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바뀌다가 된 것. 이 이는 뭐냐면은 피동전미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바뀐다라고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바꾸, 어근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라고 하는 것은 피동접사라고 할 수 있겠고, 니은은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다는 종결어미. 그럼 이 비로 바꾸 이 니은 다. 이는 뭐라고? 예, 비동전미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연습 문제 풀이 다음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떠도는 구름 같은 나그네라고 하는 문장. 예, 이것을 한번 단어로 먼저 나누어 봅시다. 이제 알기도 쉽죠? 떠도는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단어. 구름 하나의 단어. 같은 하나의 단어. 나그네 하나의 단어. 떠도는 동사라고 할 수 있겠고 구름은 명사, 같은은 형용사, 나그네는 명사. 이렇게 4개의 어절, 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바로 이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왜 떠도는에 빨간 네모를 쳐놨을까요? 이것 유의해야 하니까. 예, 형태소로 나눌 때 구름 같은 나그네 얘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떠도는 이것은 어떻게 나누면 될까? 예, 떠도는의 기본형은 뭘까? 맞아요. 떠돌다. 그러니까 떠돌다기 니은. 니은은 생략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떠돌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에서 올까요? 왔을까요? 예, 떠도는 떠 더하기 돌다. 떠는 접사? 맞나요? 맞아요? Oh, no. 예, 떠돌다라고 하는 말은 뜨다라고 하는 말과 돌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다, 떠서 도는 게 바로 떠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어근은 그리고 또 돌이라고 하는 2개의 어근. 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미라고 할 수 있어요. 날아가다라고 할 때 아와 마찬가지가 바로 떠도는의 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형태소로 나눈다면은 뜨, 어, 돌, 니은, 는 이렇게 4개의 형태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떠도는 그러니까 날아가는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근 더하기 어근의 형태로 이루어진 합성어가 바로 떠돌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 중간에 어라고 하는
어미가 끼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형태소로 이것 잘 나눌 수 있겠죠? 뜨, 돌, 는, 구름, 갓, 쓴, 나그네. 여기에서 뜨, 돌, 구름, 갓, 나그네. 이것은 실질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고 나머지 것들은 형식 형태소, 어미만 있네요. 여기에는. 예, 그리고 이것 혼자서 쓰일 수 있는 것은 구름, 나그네 두 개의 명사 위에는 자립 형태소가 없네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의존 형태소라고 할 수 있겠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작은 모임에서 꿈을 키우는 어린이. 예, 여러분들 유의할 것 두 개 나왔네. 꿈이라고 하는 것, 키우는 이것 지난 시간에 했죠. 꿈이라고 하는 말은 꾸라고 하는 동사 어간에 미음이라고 하는 접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 키우다라고 하는 것은 크라고 하는 형용사 어간에 이유라고 하는 사동 형태소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말을 했어요. 예. 먼저 단어로 나누어 보면은 작은 모임에서 꿈을 키우는 어린이. 이제 어느 정도 단어 나누는 것은 힘들지 않죠? 작이라고 하는 어간에 은이라고 하는 관형의 어미가 붙어서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됐고,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 명사에서 조사, 꿈이라고 하는 것, 예, 맞아요. 꾸라고 하는 형태, 미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눌 수 있죠. 방금 전에 말을 했죠. 얘는 조사, 키우는 크라고 하는 것의 이유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어린이, 얘도 하나의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모임에서 꿈을 키우는 어린이. 그런데 꿈, 키우, 지난 시간에 유의해야 할 것 외에도 유의해야 할 단어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바로 모임이라고 하는 것과 어린이라고 하는 것. 예, 모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요. 모이다라고 하는 것에 모이라고 하는 간에 미음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모임. 꿈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한 단계 더. 예, 여러분들 우표를 모으다. 우표가 모이다. 예, 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피동전미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으라고 하는 것이 탈락해서 모임이 되었지만 이 경우는 모으라고 하는 어근에 이라고 하는 피동접사, 미음이라고 하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사가 합쳐져서 만든 단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으, 이, 미음으로 형태소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 이것은 뭐 더하기 뭘까? 맞아요. 어린이라고 하는 말에 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야. 예,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리다의 어간 어리라고 하는 것에 니은이 붙어서 어린이 된 거예요. 니은은 관형형 어미겠죠. 예, 이라고 하는 것은 원많은 사람, 어린 사람이 어린이겠죠. 원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의존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잘생긴 이가 참 많다. 이때 이가 바로 뭐냐면은 의존명사로 쓰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린이라고 하는 형용사에 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리라고 하는 것에 니은 더하기 이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형태소는 작, 읒, 모으, 이, 미음에서 구, 미음, 을, 크, 이우, 는, 어리, 니은, 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작, 모으, 이, 미음에서 구, 미음, 을, 크, 이우, 는, 어리, 니은, 이. 예.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형태소와 단어 나누는 것 한번 풀어봤어요. 생각보다는 약간 까다롭죠. 예. 그래도 비슷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 잘할 수 있어요. 일부러 약간 어려운 것,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운 것들만 연습 문제로 한번 뽑아봤어요. 이제 드디어 이번 시간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의문의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먼저 조음 기관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공부한 후에 자음 체계, 모음 체계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음 기관이란 말소리를 만들어내는 다음 기관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아래 사진이 징그럽나요? 먼저 입 안과 코 안이 있습니다. 이 입 안과 코 안에서 주로 소리가 형성됩니다. 특히 코 안으로 울리는 소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콧소리, 비음입니다. 입 안에는 혀가 있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생겼죠? 이 혀 없이 소리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입 안의 앞쪽 부분에 이가 있죠? 이 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잇몸입니다. 잇몸입니다. 잇몸을 한자어로 치조라고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치조음이 만들어집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잇몸 바로 뒤에 뼈처럼 딱딱한 그러한 입천장이 바로 센입천장. 한자어로는 경국의 애라고 합니다. 경국애라고 합니다. 경국의 이것도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딱딱한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입천장이 말랑말랑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여린 입천장, 한자로는 연국애라고 합니다. 이 여린 입천장과 혀 뒷부분이 합쳐져서 연국애의 기역계열의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목 안쪽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일후음, 후음이라고 하는데 히읗 계열의 소리가 아니라 히읗이 바로 이 부분에서 소리가 납니다. 예, 그리고 입의 가장 앞부분에 입을 감싸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입술입니다. 입술 루즈를 칠해주고 있네요. 입술이라고 합니다. 이 입술 부분에서 바로 딥 계열의 소리, 양순음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게 조음 기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자음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제 자음 체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과는 약간 다르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 가르쳐 주려고 했더니 벌써 2차 수업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빨리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음 체계에 대해서 할 텐데 먼저 어떤 소리에 대해서 할 거냐면은 기역 계열의 소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계열의 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크, 끄 거기에 이라고 하는 것도 기역 계열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크, 끄 얘네들은 어디에서 소리 나느냐?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혀입니다. 혀.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일까요? 예, 맞아요. 입천장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얘네들을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냐 하면은 혀 뿌리 부분 그리고 입천장 중에 여 뒷부분은 말랑말랑한 입천장.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은 연국의 여린 입천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랑말랑한 입천장과 혀 뿌리 부분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즉 여기 요 부분과 그리고 또 혀 뿌리 부분이 만났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그래가지고 연국의 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역 계열의 소리는 연국의 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디귿 계열의 소리 한번 해볼까요? 예, 마찬가지로 드가 있겠고 뜨 거기에 느, 르 얘네들까지 다 디귿 계열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디귿 계열의 소리는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 여러분들 뜨 이게 뭐라고 했어요? 혀 이것은 예, 입천장
예, 그런데 혀 끝부분이 예, 윗잇몸 이 바로 뒷부분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드드드드드 느느느느 트트트트 이런 소리가 납니다. 즉 혀 끝과 저기 윗잇몸이 막혔다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디귿계열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잇몸을 한자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치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치조음, 잇몸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치조음은 요 5개 외에도 2개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예, 스와 스. 시옷 계열의 소리도 치조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 나는 위치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소리 내는 방식이 좀 달라요.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예, 기역 계열, 디귿 계열, 시옷 계열 했는데 이제 비읍 계열의 소리를 한번 해볼까요? 비읍 계열의 소리는 브, 프, 뿌 거기에 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경우는 눈치를 채셨죠? 프, 브, 무, 뿌. 예. 즉 얘네들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막혔다 터지면서 나는 소리. 예. 입술을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순음이라고 이 소리를 말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네요. 지읒 계열의 소리 한번 볼까요? 지읒 계열의 소리는 무엇이냐 하면은 즉, 츠, 쯔 얘네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츠, 쯔. 예, 이것은 혀의 앞부분 그리고 또 잇몸 바로 뒤에 딱딱한 여러분들 혀로 한번 훑어보세요. 잇몸 바로 뒤는 약간 뼈처럼 느껴지는 딱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랑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딱딱한 입천장과 혀의 앞부분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그래가지고 이 딱딱한 입천장을 한자로 경국의 음이라고 지읒계열의 소리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히읗, 목 부분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히읗. 얘네들은 목.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어디에 가요? 입이 인후가. 인후는 목을 의미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후음 또는 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후음, 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나눴는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부분과 의 소리와 요 4개의 소리가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앞부분에 있는 소리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안울림 소리. 뒷부분에 있는 4개, 이응, 니은, 니을, 미음. 이것을 울림 소리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 앞부분에 있는 소리는 성대를 울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 끝을 목청에 한번 대고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예, 여러분들 성대가 울려요, 안 울려요? 울린다고, 안 울린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 울려요. 송태선 선생님 거짓말쟁이. 방금 전에 성대를 울리지 않는다고 했으면서. 예, 여러분들 할 때 성대가 울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할 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음은 100% 울림 소리입니다. 그 모음 때문에 기역 자문자서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내기 위해서 소리를 덧붙여서 성대를 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소리 한번 내보세요. 성대에 손을 대고 소리를 내보면 어때? 성대가 울려요, 안 울려요? 안 울립니다. 실제로 자음 중에서 실제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성대를 울리지 않고 모음 때문에 성대를 울리는 것입니다. 여하튼 얘네들은 안 울림 소리, 얘네들은 울림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얘네들도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썼죠. 그 기역, 디귿, 비읍, 지읒, 시옷, 히읗과 같은 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사소리. 예, 입안의 기함 및 발음 기관의 긴장도가
낮아 약하게 나오는 소리라고 여러분들 유인물에 써놨는데 그냥 예, 힘없이 평범하게 내는 소리, 힘주지 않고 평범하게 내는 소리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삿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 같은 경우는 그드 브즈보다 어때? 바람을 더 세차게 내보내서 내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거센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한자로는 격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끄뜨뿌쓰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드브즈보다는 약간 목에 힘을 주어서 되게 내는 소리 그래가지고 된 소리 한자로는 격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이응, 니은, 미음 얘네들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디를 울리는 거냐면은 이응, 니은, 미음은 주로 코를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콧소리, 비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코를 꽉 막고 한번 각 소리를 내보세요. 각, 각, 각 소리를 내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강 소리를 한번 내보세요. 강. 강? 예. 소리를 내는데 자유롭지 않아요. 울리다가 탁 막히는 듯한 느낌이 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코를 울려야 되는데 꽉 잡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울리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벌어집니다. 예. 즉, 이응, 니은, 미음 같은 경우에는 코를 울리는 소리, 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리을 소리. 리을 소리 같은 경우에는 발 해보세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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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하면은 어떻게 돼? 예, 혀 끝이 어떻게 되죠? 발, 이렇게 돼요. 발, 예. 혀 끝이 윗 잇몸에 다 있어요. 예, 실제로 소리라고 하는 것은 공기의 진동이 귀청을 탁 때려서 뇌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즉 공기가 흘러가야 하는데 발 이러면은 공기가 어떻게 돼? 막혀. 그러면은 이 공기가 어디로 갈까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양 옆으로 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리을을 흐름소리, 한자로 유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예삿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콧소리, 흐름소리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 소리 내는 방식이 약간 기역, 디귿, 비읍 계열의 소리랑 지읒, 시옷 계열의 소리 이런 것들과 약간 다릅니다. 즉, 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소리가 나냐면은 비읍 소리가 가장 확실하죠. 브.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브. 막힘이 있어야 돼. 막혔다 터지면서 나는 소리가 바로 기역, 디귿, 비읍 계열의 소리들, 안울림 소리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혔다 터지는 브, 프 소리. 터지는 것을 한자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파열이라고 말을 합니다. 얘 근육이 파열됐다, 근육이 터졌다는 거야. 아유, 끔찍해. 예, 여하튼 얘네들을 파열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막혔다 터지는 소리, 터짐 소리. 시옷 계열의 소리는 약간 다른 형태, 막혔다 터지면서 나는 것이 파열음이라고 한다면은 소리를 내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혀와 그리고 또 잇몸 틈이 굉장히 좁아요. 이 좁은 틈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좁은 틈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죠? 네, 맞아요. 마찰이라고 말을 합니다. 얘네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마찰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구개음, 지읒 계열의 소리는 어떻게 나느냐? 아까도 말을 했다시피 경구개음은 딱딱한 입천장 그리고 또 혀의 앞부분이 만났다 떨어지면서 그런데 브처럼 크게 떨어지지 않고 하면은 아주 막혔다 터지지만 아주 좁은 틈이 벌어져요. 이 좁은 틈 사이로 또 어때?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즉 막혔다 터지는 것도 있고 좁은 틈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있고 즉 지읒 계열의 이러한 소리들 같은 경우에는 파열과 마찰이 같이 일어나는 파열 직후에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 그래가지고 파찰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파찰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연구계음, 치조음, 양순음, 경구계음, 치조음, 인음 뭐 이런 식의 으로 자음을 나누는 것은 바로 조음 위치, 소리가 나는 위치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파열, 파찰, 마찰, 거기에 예사, 거센, 된, 콧소리, 흐름소리, 얘네들은 소리내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치에 따라서, 좋은 방법에 따라서 자음을 구분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말 자음은 모두 몇 개일까요? 그렇다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실제 우리말에서 사용되고 있는 자음은 모두 몇 개일까요? 한번 세어볼까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즈읒, 츠, 히읗, 티귿, 피읍, 히읗 이렇게 14개, 기억부터 히읗까지 14개. 거기에 예, 끄뜨, 뿌, 이렇게 5개 가지고 총 14 더하기 5는 몇이야? 예, 자음의 개수는 기억부터 히읗까지 14개 더하기 된소리 5개에서 총 19개입니다. 예, 자음책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리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준비한 2차 시학습지 이쪽에 보면은 오른쪽 부분에 자음체계표를 완성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음체계표를 완성해 봅시다. 이것 여러분들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이 체계표 완성해 보세요. 스톱! 예, 다 완성했나요? 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소리면서 파열음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비읍 계열의 소리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브, 뿌, 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잇몸 소리면서 파열음은 예, 디귿 계열의 소리 드, 뜨, 트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 센 입천장 소리는 파열음이 없죠. 여린 입천장 소리이면서 파열음은 기역 소리,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찰음. 마찰음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잇몸 소리가 있습니다. 예, 스가 바로 잇몸 소리이면서 예, 마찰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목청 소리 이누음이면서 마찰음이 하나 있었죠. 그게 바로 히읗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파찰음은 100% 센 입천장 소리 경계음입니다. 즈, 쯔, 츠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비음은 3개가 있었습니다. 입술 소리면서 비음, 미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잇몸 소리면서 비음, 니은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린 입천장 소리면서 비음, 이응이 있었고, 예, 이응, 여기에서 말하는 이응은 예, 아 할 때 첫 소리에 나는 첫 소리의 동그라미, 이것은 이응이 아닙니다. 앙 할 때 받침으로 쓰이는 응 소리가 바로 이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비음은 이렇게 3개가 있었고, 유음은 시조음이면서 유음인 것, 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자음체계표 이렇게 완성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이 인물에 나와 있는 자음과 관련된 빈칸 여러분들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학습지 이쪽, 왼쪽, 자음 바로 아래 조음 위치에 따른 자음 분류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술 소리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비읍 계열의 소리, 브, 뿌, 뿌, 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소리, 시조음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디귿 계열의 소리와 시옷 계열의 소리, 드, 뜨, 트, 느, 르, 스, 스. 예, 센입천장 소리는 지읒 계열의 소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린 입천장 소리는 기역 계열의 소리 이라고 하는 것. 목청 소리 후음은 히읗이 하나 있었습니다. 좋은 방법에 따른 자음 분류는 파열음은 입술에서 나는 파열음은 브, 뿌, 프. 그리고 잇몸에서 나는 파열음은 드, 뜨, 트. 아이고, 프가 아니고 트입니다.
예, 여린이천장 소리는 기역 계열의 소리 크입니다. 그리고 마찰음, 잇몸 소리인 마찰음은 스스, 그리고 목청 소리인 마찰음은 크가 있었고, 파찰음은 지읒 계열의 소리 즈쯔츠. 예, 비음, 입술 소리면서 비음은 무, 그리고 잇몸 소리면서 비음은 느, 그리고 여린이천장 소리면서 비음은 이응입니다. 예. 유음 흐름 소리는 잇몸에서 나는 거죠. 리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른쪽 목청의 울림에 따른 자음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울림 소리는 니은, 디을, 미음, 이응이 있죠. 거기에 모음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음에는 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 예, 안울림 소리는 요것을 제외한 이 네 개를 제외한 모든 자음이 바로 안울림 소리. 그리고 소리라고 되어 있는 괄호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이제는 모음 체계를 살펴볼까요? 아유,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모음 체계는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눕니다. 단모음은 발음하는 동안 입모양이 일정한 모음. 예, 소리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모음이 단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해보세요. 아. 소리가 시작될 때랑 끝날 때랑 입모양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중모음은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변화가 있습니다. 예, 야 해보세요. 야, 여. 소리가 시작될 때랑 끝날 때랑 예, 혀의 위치라든가 입술 모양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중모음을 다른 말로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서 이루어진다. 여기 발음기호 J 발음기호가 있고 W 발음기호가 뭔지 아나요? J 발음기호는 야 할 때 앞에 오는 이 소리가 바로 J 발음으로 발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W 발음은 와 할 때 아의 앞에 오는 와, 워 할 때 어의 앞에 오는 우가 바로 예, 반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향 이중모음, 하향 이중모음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음 체계 여러분들 3쪽에 모음 삼각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모음 삼각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학습지 3쪽 보면은 오른쪽 윗부분에 모음 삼각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음 삼각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텅 비어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저랑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모음 삼각도 제일 먼저 이렇게 삼각형을 긋습니다. 이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예, 비스듬하게 내려와 있네요. 그리고 이 꼭지점은 정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뒷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입안 그리고 또 혀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혀의 앞부분 그리고 또 뒷부분 그리고 혀의 높은 부분 그리고 또 낮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가장 기본이 되는 모음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입을 가장 크게 벌려보세요. 그때 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아 소리입니다. 아 소리입니다. 아 이제 입을 점점 쭉 내밀면서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아에서 점점 입술을 내밀면서 오, 우. 예, 보이나요? 점점 입술이 나오네요. 오, 우. 그러면서 여러분들 혀를 한번 보세요. 우. 혀는 점점 약간 이렇게 뒷부분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예. 오, 우. 혀가 점점 뒤로 이렇게 말리죠? 예. 오. 이제는, 예. 에서 점점 입을 다물면서 위아래로 다물면서 양옆으로 입술을 벌려보세요. 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가지고, 이라고 하는 소리가 이런 식으로 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쭉 위로 올라서 이 부분 정도에 뭐가 있냐면은 소리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혀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하면. 그렇죠? 예. 그리고 요 우에서 이쪽으로 보다 앞에 이 정도 부분에 위 소리가 있습니다. 위가 있습니다. 위. 예, 여러분들 위라고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위. 그런데 위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발음할 때 보면은 송태 선생님께서 거짓말하셨네. 분명히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처음 소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입술 또는 혀의 위치에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혀의 위치, 입 모양이 변하잖아. 예. 그런데 실제로 위 소리라고 여러분들 내는데 위 소리는 위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입술 모양은 우를 소리 내보세요. 그리고 우라고 입술 모양을 하고 소리는 이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위의 진정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술 모양은 오라고 하면서 소리는 에라고 한번 내보세요. 이것이 바로 의 진정한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 3쪽에 왼쪽 윗부분 표가 있죠? 그 아랫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표준 발음법에서는 단모음 중 를 이중모음, 위 이렇게 발음하는 것 허용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발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 우 4개, 그리고 이 3개, 으 3개 해가지고 단모음 모두 10개가 됩니다. 이제 한번 정중앙에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예, 정중앙에서 앞쪽에서 소리나는 5개가 있네요. 라고 하는 이 5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전설모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아와 같은 경우에는 혀의 뒷부분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후설모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위아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혀의 높은 곳에서 나는 것 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로 고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중간에 있는 요 4개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혀의 중간 정도, 입의 중간 정도에서 나는 모음이다라고 해가지고 중모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에라고 하는 것과 아 같은 경우에는 혀 아래 부분에서 나는 소리 그래갖고 저모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입술 모양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오우랑 똑같은 입 모양으로 내야 하는 소리고 으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입술 모양이 어떤 거예요? 입술 모양이 동그랗죠. 예, 요것들은 바로 입술 모양이 동그랍니다. 그래가지고 원순모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6개는 입술 모양이 동그랗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해가지고 평순모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 모음 체계표를 완성해 봅시다. 완성할 수 있겠죠? 전설모음은 5개. 그중 입술 모양이 동그란 것은 2개가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높은 곳에서 소리가 나고 같은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랫 부분에서 소리가 납니다. 후설모음 5개 중에서 원순모음 입술 모양이 동그란 것은 오, 2개가 있고 아 같은 경우에는 평순모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우는 높은 곳에서 소리가 나고 와 오는 중간 부분에서 소리가 나고 아는 낮은 곳에서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채울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중모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져서 만들어진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우리말에서 단모음은 10개가 있습니다. 아, 어, 오, 우, 에, 이, 으, 이, 이렇게 10개 바로 전에 배웠죠? 거기 단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야 할 때 앞에 나는 이 소리, 그리고 또 와, 워 할 때 앞에 나는 우 소리, 오 소리, J 발음, W 발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반모음인데 이 반모음이 앞에 오고 뒤에 단모음이 오는 형태의 모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요 이와 아가 합쳐져서 야가 되죠. 어와 합쳐져서 여, 요, 유, 예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가 선행하는 제2 발음이 선행하는 단모음은 이중모음은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W 발음이 선행하는 이중모음 몇 개가 있을까요? 요 W 발음과 아가 합쳐지면은 와가 되겠죠. 워, 오, 우는 아니고 왜, 그리고 또 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모음이 앞에 나고 단모음이 뒤에 나는 그러한 모음을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왜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하냐면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입을 벌리는 걸까요? 다무는 걸까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야, 여, 와, 워 할 때 입이 벌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상향 이중모음, 반모음이 앞서는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이 반모음이 앞서는 이중모음은 J 발음이 앞서는 이중모음 6개, W 발음이 앞서는 이중모음 4개에서 10개입니다. 예, 이렇게 이중모음이 10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모음이 뒤에 오는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 으라고 하는 것이 앞에 오고 그리고 또 반모음 이가 제2 발음이 뒤에 오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모음 먼저 오고 반모음이 뒤에 오는 이중모음을 하향 이중모음, 마찬가지로 하향 이중모음은 위아래로 좁아지는 거죠. 이 해보세요. 예, 실제로 약간 위아래는 좁아지면서 양옆으로는 넓어지는 소리가 의라고 할 수 있죠. 하향 이중모음은 하나.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모음은 단모음 10개, 그리고 또 상향 이중모음 10개, 하향 이중모음 1개 해서 예, 전부 몇 개일까요? 21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자음의 개수는 몇 개였었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14개. 그리고 끝부터 쯔 이렇게 5개 해가지고 19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자모는 실제로 19개 더하기 21개, 40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여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음 변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 만나요. 안녕.